놀이 공동 창업하고 이제 제품 개발 총괄하고 있는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놀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창업이 됐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수학을 배운다는 개념으로 지향하면서 만들고 있는 가치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2008년에 이제 처음 창업 멤버들이 모이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때 저희가 창업을 했던 건 아닌데 2008년에 이제 강남역에 여기 보이시는 한 카페에서 실제로 모임이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 모여서 어떤 문제 하나를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하나의 큰 사회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잘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 때 창업을 결심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모여서 어떤 걸 고민하고 있었냐면 정말 이 심각한 수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포자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요. 이제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수학이 중요한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이미 3분의 1 이상이 수포자가 된다고 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비율인 것 같은데요.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료가 있고요. 2014년도에 이제 수능시험 분포표인데, 사실 2014년도 이외에도 매년 좀 비슷한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대부분의 주요 과목에서 이렇게 고득점 영역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독 대부분의 수능시험에서 50점 미만의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과목이 이제 수학 과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20점에서 25점대에 제일 많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찍은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수능에서 찍어서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좀 심각하죠. 이 정도면. 교육이 뭔가 잘못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학교나 학원이나 아마도 모든 과목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수학을 배우는 데 쓸 텐데 저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의식 교육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모아놓고 강의식으로 수업이 일어나는 이런 학교나 학원 같은 곳에서 낙오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주어진 시간 동안 진도를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어려운 수학 내용을 그때그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죠. 개별적으로 수업을 멈추고 가서 과외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 한 명씩 다 쓰러져 가죠. 그러다 보면 고3 수업 교실 끝마무리에 가면은 특히 인문 영역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왕창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종이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은 주요 미디어로 사용하는 건 이제 종이책인데요. 수학 과목 생각하시면은 되게 끔찍하다. 되게 수학 문제 내가 이렇게 푸느라 너무 괴로웠다라는 기억들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도 수학 과목 왜 싫어하냐 하면은 끝도 없이 문제만 풀게 만든다 이래서 이제 질려 있는데요. 종이책 자체가 표준화되지 않은, 굉장히 저는 폭력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낡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지식 수준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들은 이런 문제 이렇게 어려워하니까 유형별로 10문제, 20문제씩 다 담아놓고 이거 한 1000문제, 5000문제 다 네가 풀어보면은 확률적으로 수학을 잘 할 거야 정도의 느낌으로 제공하던 게 종이책이죠. 이런 거를 뭔가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의 인류가 만들어 오고 지금까지도 메이저한 교육 채널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은 종합 비타민을 과복용시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비타민 하나하나 먹으면 굉장히 좋죠. 몸에 다 좋은 거예요. 비타민 A, B, C, 철분, 무기질 다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거를 학생 한 명 한 명의 영양소, 어떤 지식을 알고 모르고 잘하고 모르고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다 먹어, 수업 다 듣고 문제 다 풀어,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주목한 건 이제 과외였습니다. 과외는 너무나 좋은 교육입니다.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면
가장 완벽한 형태의 교육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게 숙련된 강사가 학생이랑 1대1로 붙어서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요. 자주 틀리거나 모르는 개념을 발견하면 쪽집게로 더 설명을 해주거나 필요한 문제를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과외는 굉장히 좋죠. 좋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내고서 수학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의존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나쁜 습관을 만듭니다. 그래도 분명히 과외라는 게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이 과외가 일어나는 방식을 디지털화된 플랫폼 내에서 기계가 더 잘 해줄 수 있겠다. 특히 수학같이 논리적인 과목에서는 더 효과적인 인공지능 수학교육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놀이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학생이 그 안에서 단순히 인강처럼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거나 혹은 자주 틀리는 개념에 대해서 맞춤형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환경이 미래의 수학교육에 최적화된 모습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놀이라는 그런 회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이제 2012년에 놀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요. 그 이전에는 실제로 수학학원도 운영하고 책도 쓰면서 여러 가지 교육 쪽에서 좀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렇게 5명의 공동 창업자들이 현재 놀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저희는 한국에서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2년에 당시에 한국의 어떤 교육 쪽 상황은 태블릿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1년 1년 뭐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무인 자동차 소식도 들려오고 뭐 컴퓨터가 바둑을 사람보다 더 잘 두는 일도 일어나고 있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능성을 이제 믿어줄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저희가 창업할 때만 해도 수학 문제는 당연히 종이책에 연필로 풀어야지 그걸 무슨 태블릿으로 해 라고 얘기하던 믿음이 퍼져 있던 시기였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는 이런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회들 나가면서 이제 상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받았고요. 저희는 특히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뉴욕시 교육청에서 주최했던 교육앱 대회에서 이제 1등상을 받으면서 아,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미국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회사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상은 미국 출판협회에서 받았던 상인데 수학 교실을 위한 최고의 보조교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품은 미국 학교, 저희가 제일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학교 기준으로는 누적으로 이제 200개 이상의 학교에서 3만 명 이상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셨고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웃는 얼굴로 이렇게 수학 교실이 바뀐 사진을 직접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수학 교실을 바꾸려고 했기에 어떤 가치들이 바뀌었고 전달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미국 학교 외에도 국내에서는 뭐 대교 EBS, 미국에서 또 실반 러닝 같은 교육회사들과의 B2B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의 본론이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변화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보다도 훨씬 정확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 뭐 이거는 디지털 교육이 가지는 좀 근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교육이 뭐가 가장 좋냐 딱 하나만 이야기해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좀 교육 시장의 용어로 풀어보면 저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건 단순한 문제은행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수학 문제들을 타이핑하고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객관식으로 뭐 1번이 답이면 맞은 거고 2번이 답이면 틀린 거고 해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 다시 주고 이런 방식은 디지털이 가진 잠재력을 손톱만큼밖에 못 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마치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감히 쓰지만 사람의 뇌구조처럼 수학의 개념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지식들 간의 연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떤 문제를 몰라서 이 지식을 못 풀었을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추론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희가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컨텐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될 때요. 마치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중간에 틀린 순간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빨간 펜으로 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도 이런 2차 방정 형식 문제가 주어진다면 한 번에 학생이 그냥 답을 쓰고 맞았다 틀렸다만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 자체를 트래킹하면서 또 저희가 태블릿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라이팅 레커니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에서 실제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가이드에 따라서 학생이 단계별로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더 쪼개지거나 그 해당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 영상이 나오거나 혹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번에 해당 지식만을 더 강조하는 그런 문제를 뽑아주거나 이런 식의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좀 전에 강의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 기술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문제를 풀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학생이 10,000개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곱하기로 이제 만들어지면 1억 개의 지식 러닝 커브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러닝 커브는 보통 직선,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곡선의 형태를 띠는데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소위 말하자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나 지식을 풀 때 뭐 100번 반복을 한다고 문제를 맞출 확률이 리니어하게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가 안 되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게 학생마다 어떤 지식을 풀 때마다 다른 그 러닝 커브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해서 결국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댑티브하게 문제를 내주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깨달음의 순간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지식들을 위주로 내주면 아무래도 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나 너무 풀어도 어차피 틀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학습이나 성취감 자체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가장 챌린징하면서도 풀면서 효과적일 수 있는 문제들을 뽑아주면서 가장 극대화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출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의 방식은 특히나 이제 수포자 학생들한테 굉장히 효용이 큽니다. 그래서 수포자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할지부터 난감한, 어디서부터 내가 수학을 따라잡아야 될지부터 난감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학생들에게 특히나 이제 친절하게 가장 지금 해결하기 좋은 문제부터 도전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프로덕트가 이제 학교에 도입이 되고 수포자 중에서 50% 이상이 대학교에 지원할 정도로 성적이 높아지기도 한 그런 이제 좋은 레퍼런스가 됐던 학교의 사례들도 저희가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인데요. 선생님의 역할이 코치로 변화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잡무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요. 예를 들면 채점이라든지 숙제를 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죠. 또 리포트를 만들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또 전달해주기 위한 정리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자동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대시보드를 가지고 지금 어떤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고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 클릭 한두 번으로 다 자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잡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더 학생들과의 그 인터랙션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리포트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이제 유아 초등학생용 수학 제품이 있는데요. 그건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리포트를 바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선생님의 역할을 강사에서 코치로 변화시키자는 게 저희의 어떤 비전인데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역할은 사실 칠판에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면서 학생들이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오늘 내가 나가야 되는 진도를 마치 동영상 강의
재생하듯이 똑같은 강의를 반복하고 수업 끝나면 숙제 내주고 다음 교실로 이동하고 여기서 별로 나아감이 없었던 게 저는 선생님의 어떤 전통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공부 자체를 하고 모르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선생님보다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이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선생님은 코치의 역할로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대시보드를 가지고 수업을 돌아다니고 휘젓고 다니면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이나 혹은 사람이 뭔가 더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인 교사로서의 역할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선생님들이 놀이를 사용하면서 차별화된 경험을 느끼고 계신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미 부분인데요. 디지털 교육이 가져가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책 생각하면은 뭐 끔찍한 수학 문제만 들어있는 뭐 이런 재미없는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저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화된 요소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디자인부터 진도를 나가는 거를 수학의 세계를 이렇게 탐험하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학습해 나가는 개념들.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혹은 이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인터랙티브하게 표현을 해서 좀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학습의 성취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게임화된 요소로서 단순히 뭐 점수만을 각인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뭐 저희들이 캐주얼 게임을 할 때 별을 하나 받았다, 2개 받았다, 3개 받았다 이런 것들이 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성취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단원에 대한 어떤 별 획득이나 혹은 특정 미션을 해결했을 때 배지 같은 걸 줌으로써 더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쟁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학력 평가나 뭐 전국 단위로 어떤 시험을 보면은 뭐 몇만 등짜리 등수가 들어있는 성적표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등수가 뭐 몇천 등, 몇만 등, 몇십만 등이 넘어가는 성적표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동기부여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때 군중 속에서 한 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스타크래프트 2라고 하는 게임에서 아마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리그와 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B2B로 지금 그 대교와 함께 하고 있는 제품을 보면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5개의 리그로 나누고요. 스타크래프트 2 초창기 리그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이런 식으로 리그를 나누고 성적대에 따라서 하나의 리그에 속하고 하나의 리그는 다시 또 하나의 조로 속하게 하는데요. 한 조에는 최대 50명이 넘어가지 않게 배치를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나랑 실력이 비슷한 50명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버추얼 클래스 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손에 잡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효과가 있었는지 일부 센터에서는 이렇게 리그 시스템에 대해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게시판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성적 자체를 뭐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는 거는 좀 야만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게임화된 요소로 돌려서 리그 정도를 붙여놓는 것들은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경쟁심 정도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 자체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뭐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렇게 과연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애들이 재밌어 할까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이런 태블릿 같은 환경으로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게 느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여기 졸렸었는데 잠이 확 깼다라고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인데 수학 공부를 하면서 잠이 확 깨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아마 저희 제품이 몇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저희 미국 학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이고요. 이런 불평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수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수업이 끝나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많이 해주십니다. 보통의 수학 교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이건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이제 초등학생들, 유아들 공부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아이들도 눈을 떼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학 문제를 계속 풉니다. 재밌어 하고요. 마지막 장점은 뭐 다 공감하시는 내용 같아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통의 고액과에 하면은 굉장히 비싼 그런 금액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게 단순히 뭐 서울 지역에서 뭐 돈 많은 동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역적으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돈이 심지어 있어도 좋은 선생님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실반 러닝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대3으로 선생님 한 명이 3명을 가르치는 모델로 수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사교육 센터였는데 저희 제품을 도입하면서 1대12로 수업이 일어나면서도 양질의 교육이 일어남을 증명했고요. 따라서 가격도 4배 더 저렴하게 기존에 이런 사교육 센터에 다니기 어려웠던 학생들까지 확대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더 확대되면은 이런 뭐 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제3세계, 특히 이런 제3세계에는 국가 자체에 좋은 선생님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교육봉사도 많이 가는데 오히려 요즘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기술과 비전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교육 공간, 교실 공간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되게 삭막하다, 뭐 사람이 가르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진짜 교육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편견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인건비에 많은 게 휘둘리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이 보편화되지 어려웠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뉴턴이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뉴턴이 말했던 거인은 다른 게 아니라 선대 수학자들이 만들어놨던 그 수학 지식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배운 거죠. 배워서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넓은 세상을 보고 그 지식들을 총취합하고 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기반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 수학 과목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 수학의 거인 앞에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수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학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미래의 교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